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해수의 화학적 성질, 해수의 염분 360번.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 두 개. 해수 1번 염분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표현이고, 자, 전 세계 해수의 평균값은 30이 아니고 얼마죠, 친구들? 35가 되죠. 35 PSU다. 틀렸네. 3번 해수 속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 아니고요, 염화이온이에요. 자, 가장 많이 녹아있는 거는 소금이 가장 많죠. 짠맛을 내는 소금. 그 다음에 쓴맛이 나는 염화 마그네슘. 그러면 제일 많은 건 염화이온 Cl-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이겠네. 그래서 틀렸네. 틀린 표현. 그 다음에 4번은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성분의 상대비는 거의 일정하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수는 용액이라서 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냐 비율은 똑같이 녹아있다. 우리 공기에서 질소와 산소의 비가 똑같듯이, 어디 나라를 가든 똑같듯이 전체 양은 달라도 비율은 똑같다. 맞는 표현. 5번 어느 해역에서 한 가지 염류 양을 알면 염분을 당연히 알 수 똑같은 말이죠. 이 두 개는. 6번 염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수량 증발량, 담수의 유입, 해빙, 결빙 당연히 맞는 말이네. 답은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61번 그림은 북극해, 동해, 홍해에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 산수를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북극해 A의 양은 다 나와 있죠. 이거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게 되면 A의 양은 구할 수 있죠. 얼마 나오냐면 30g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동해를 보게 되면 이 세 개 나와 있지 않잖아. 우리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자. 비례식 써가지고. 자, 북극해 총량이 30이거든. 그러면 30대 염화나트륨이 23.3이잖아. 23.3에 비하고, 여기 총량 모르지. B 대 염화나트륨은 25.6을 하게 되면 B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B를 구하면 33g이 나옵니다. 산소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제 C의 총량 나와 있거든. C를 구하라는 이야기야. 똑같은 방법으로 북극해를 기준으로 30g일 때 염화나트륨이 23.3이잖아. 근데 홍해는 전체 40g이니까 염화나트륨이 C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C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C가 31g 나오니까 산수만 잘 하시면 됩니다. 362번 표는 서로 다른 두 해역에서 채취한 A 해수와 B 해수의 1kg에 포함된 이온의 함량 PSU. 자, 그러면 다 더해봐야 되죠. 그죠? 해수 A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30g이 3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역 A 해역의 염분은 30 PSU가 맞다. 니은 두 해역에서 주요 이온의 상대비는 항상 일정하죠. 염분비 일정이 성립할 거니까. 디귿 A와 B 해수를 같은 양으로 혼합한 해수 1kg. 그럼 현재 이거 1kg고 이것도 1kg인데 같은 양으로 혼합해서 1kg 만들었다는 거니까 500씩 500씩 땡겼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트륨 반 땡겼다는 이야기니까 2분의 9.1 더하기, 여기서도 반이 나왔겠죠. 2분의 12.1 더하면 답이 되죠. 계산하면 10.6이 나오니까 일단은 이거는 틀렸네.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63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분포죠. 그 다음에 표층 염분. 어차피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하고 표층 염분이 거의 일치하잖아. 극지방을 제외하고. 그걸 한번 해석해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 두 개. 1번 30도 부근에서 중위도죠. 30도 여기죠. 북이 남이 염분이 제일 높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프 봐도 제일 높으니까. 어제 중위도가 제일 높으니까.
자, 2번 적도 해역은 저압대가 위치한 게 맞죠. 적도는 저기압대거든. 근데 저기압대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강수량이 높아서 염분은 되게 낮습니다. 이게 틀렸죠. 염분이 낮아야 되는 거라서. 3번 극지역에서 해수의 결빙. 해수의 결빙이라는 건 해수가 언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해수가 얼면 물만 얼거든. 그 안에 찌꺼기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 거기 소금이 밖으로 나올 거니까 물은 더 짜워지겠지. 그래서 염분을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염분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틀렸다. 4번 중위도 해역은 적도 해역보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이게 염분이잖아. 더 크죠. 틀렸습니다. 자, 적도 해역과 60도 부근의 해역은 적도 해역과 60도가 이쯤 되겠죠. 염분이 작죠.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적은 편이다. 염분이 작으니까 강수량이 더 많아야지. 틀렸습니다. 6번 표층 염분과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프에서 맞는 표현이고. 7번 중위도 해역은 적도보다 염분이 높죠. 중위도 해역이 여기잖아. 제일 높은 데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네. 맞는 거는 1번과 6번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번과 6이 답입니다. 364번 그림 가는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 분포가 나와 있는 그래프고 나는 표층 염분 분포다. 그죠? 해석합시다. 기억 적도 해역은 고압대가 분포하는 게 아니고 저압대죠. 저압대. 그죠? 강수량이 맞는 건 맞아. 틀렸습니다. 니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곳에서 증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물이 겁나 작겠지.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디귿 고위도로 갈수록 북극 남극 이야기하는 거지. 증발량과 강수량이 표층 염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죠. 고위도는 해빙과 결빙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염분의 변화가. 그래서 틀린 표현이죠. 그죠? 그래프를 봐도 여기와 오른쪽 갈수록 고위도 지방 갈수록 패턴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니은이 답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365번 그림은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 표층 염분 분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기억. 표층 염분이 높은 위도의 육지에서는 사막이 발달할 수 있다. 염분이 높다는 거는 증발을 겁나 많이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육지에서는 증발 많이 하면 뭐가 돼? 사막 되지. 맞습니다. 사막이라는 게 거의 중위도에 다 분포하잖아. 웬만한 사막이. 니은 대서양 중앙해역은 태평양 중앙해역보다 전체 염류 중 염화이온의 비율이 높다. 염화이온 자체는 높고 낮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비율은 항상 일정하죠. 비율은 일정한 거야. 그래 틀린 거야. 이건 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염화이온 자체가 염분이 높은 게 맞고 낮은 게 맞는데 비율은 변하지 않죠.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니은이 틀린 표현이고. 7번 대양의 연안 해역은 단수의 유입량이 많아 염분이 낮다. 확인해 보면 연안이라는 게 그 대양의 연안 해역이 보시게 되면 이런 데 보시면 되죠. 34고 이쪽 37이잖아. 더 낮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딱히 뭐 34, 35 가운데 35잖아. 확실한 거는 어차피 연안은 강물이 많이 유입되니까 당연히 염분이 낮는 게 맞아. 그래서 맞는 표현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66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2월과 8월의 표층 염분 분포가 나와 있고요. 해석만 하시면 되겠네. 기읍 표층 염분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대체로 낮아진다. 확인해 볼까요? 육지에서 가까우면 32, 33, 멀면 34 높아졌죠. 마찬가지로 여기 33, 33.8 높아졌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육지 쪽에 가까우면 강물의 유입 때문에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틀렸다. 2월과 8월 모두 동해보다 황해의 염분이 높다. 동해와 황해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왼쪽이 황해고요. 32, 33, 동해는 34가 더 높죠. 30, 31, 오른쪽 동해는 33.8, 33.0 더 높네. 일단은 이것도 틀렸네. 디귿 8월에 황해 표층 염분이 2월보다 낮은 까닭. 8월이 2월보다 낮잖아. 염분이. 왜 그랬니? 강물 때문이겠죠. 중국에서 황하 양쯔강이 강물이 대량 유입되니까 아무래도 염분이 낮지 않겠나 싶지. 디귿이 답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해수의 용존기체 367번. 그림은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이죠. 수심에 따라 농도가 나타나 있고요. 산소는 위에를 봐야 되고 CO2는 밑을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367번은 표층에서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적죠. 적은 까닭은 뭐겠습니까? 광합성이죠. 광합성 때문에 성으로 CO2를 소비하기 때문에 CO2 양이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800m 이상에서 수심 800 이상 밑에서 산소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겠니? 극지방에서 해수가 유입되죠. 그러니까 극지방의 차가운 물, 산소가 풍부한 차가운 물, 해수의 유입으로 다시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369번. 자, 그림은 해수에 녹아있는 두 기체 A와 B. 수심에 따른 농도가 나와 있고요. A와 B 중 한 개는 산소, 한 개는 CO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대략적 그림을 좀 외우셔야 되겠는데, 현재 실선 부분 있죠. 실선 위에는 큰데 작아지는 거, 이 A가 O2 산소가 되고요. 위에는 작은데 밑에 커질수록 증가하는 거, 이 B가 CO2라는 건 눈으로 익히자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위쪽이 A 농도, 산소의 농도가 되고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 용존 산소량이 되는 거고, 밑에가 CO2. 기본적으로 산소보다 CO2가 훨씬 많이 녹아있죠. 그 정도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역. A는 산소가 맞고요. 니은 표층에서 CO2 B죠. B의 농도가 낮은 까닭은 생물의 호흡 때문이 아니고요. 그죠? 광합성이죠. 광합성으로 CO2를 소비하니까 틀렸고. 심해층의 A 산소죠. 심해층의 A는 아까 말했던 극해역의 해수로 공급되기 맞고요. 리을 A가 B보다 용해도가 크다. 자, A는 산소죠. 표층에서 8밖에 안 녹아 있고요. 8 ppm. CO2는 이거잖아. B. 엄청나죠? 90 ppm 좀 되니까 CO2가 훨씬 더 잘 녹아요. 그래서 틀렸다. B가 더 잘 녹아.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70번. 표층에서 A 농도 O2 산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까닭은 두 가지 써보라는 이야기잖아. 첫 번째, 대기 중 산소가 높겠죠. 산소의 용해가 되겠고요. 두 번째,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광합성으로 뭘 방출하죠? 산소를 방출하니까 식물이. 뭐 플랑크톤 이야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371번. 자, 그림은 북태평양 표층 해수의 연평균 용존 산소량 분포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찾아보죠. 옳은가를 기억. C 해역과 D 해역을 비교하자. C 해역 보이시고 D를 보이시네. 현재 그래프가 용존 산소량이 나와 있죠. 그럼 C는 용존 산소가 5쯤 녹아 있고요. D는 5보다 위에 있으니까 6쯤 녹아 있겠다 보자고. 더 많이 녹아 있다고 보시는데 위에 있으니까 C보다. 이 라인 위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산소는 언제 잘 녹아? 온도가 낮아야 잘 녹거든. 그러니까 D쪽이 훨씬 더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D쪽의 수온이 낮다. 반대로 C 쪽은 뭐가 되죠?
수온이 높다. 그러면 수온이 높은 곳에 당연히 염분이 잘 녹을 거 아니겠니? 소금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역 C 해역은 D 해역보다 염분이 높을 것이다가 맞다는 이야기야. 왜? 수온이 높기 때문에. 니은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의 변화는 B와 A를 비교하자. 표층 수온의 변화. 당연히 이 밀도가 아니죠. 용존 산소량의 변화 자체가 매우 조밀하죠. A는. B는 조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변화가 A가 크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당연히 수온의 변화도 A가 커야 돼. 틀렸지? 디귿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영향을 받죠. 당연히 대기 중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니까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맞다. 맞는 표현이네.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B. 해수의 물리적 성질, 해수의 수온 372번.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모를 수가 없죠. 이름 씁시다. A가 일정한 온도 혼합층이고요. 혼합층. B가 온도가 비약적으로 내려가죠. 수온약층이고 C가 당연히 심해층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2번이에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373번. 자, 그림은 위도별 해양의 층상 구조가 나와 있고 옳지 않은 거를 두 개 찾자는 거죠.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A가 혼합층, B가 수온약층, E가 심해층인데 위도별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두께가. 그걸 해석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A층은 A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죠. 제일 가깝잖아. 대기하고 태양하고 제일 가깝잖아. 맞는 거고요. 2번 A층은 저위도 해역으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저위도가 매우 안 두껍죠. 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저위도가 적도 보시면 되는 거잖아. 자, 3번 B층은 수온약층이거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큰 게 맞고요. 안정한 층도 맞습니다. 안정하죠. 우리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잖아. 수온약층을 보게 되면 아래쪽이 차갑고 위에가 뜨거우니까 따뜻하니까 밀도가 안정적이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매우 안정한 층이 되는 거예요. 4번 B층, 수온약층은 A층과 C층의 물질 교환을 차단하죠. 왜냐하면 이 물이 돌지 않기 때문에 위에와 밑에 물질 교환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 맞는 표현. 5번 C층은 심해층이거든. 수온이 가장 높지는 않고 가장 낮아야 되는 거잖아. 수온 변화는 거의 없는 게 맞는데 틀린 표현이고. 6번 해수의 혼합은 A층에서 가장 활발하다. 뭘 봐야 되죠? 혼합층의 두께를 봐야 되죠. 두께가 위도 30도에서 가장 두껍잖아. 그지? 아, 두께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혼합층에서 가장 활발하죠. 혼합은. 그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7번 30도 북위 30도 해역은 당연히 이쪽이거든. 적도보다 두껍잖아. 혼합층의 두께가. 적도 짧고 얇고 당연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죠. 맞습니다. 틀린 거는 2번하고 5번이 답이 되겠죠. 374번 그림은 위도가 다른 AB, 위도가 다르다 되어 있고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해석만 하시면 되겠네. A 해역이 B 해역보다 고위도에 있다. 고위도는 춥다는 이야기거든. A가 온도가 낮잖아. B보다 표층 온도가 당연히 고위도가 맞고 바람의 세기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당연히 강하죠. 혼합층의 두께 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A가 두꺼우니까 바람이 A가 세게 분다. 맞는 표현. 자, 수온약층은 B 해역이 A 해역보다 뚜렷하다. 맞죠? B가 매우 뚜렷하죠.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잖아. 그래서 맞다.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375번 그림은 북태평양의 어느 해역에서 월별 수온 연직 분포가 나와 있고 그래프를 보고 해석만 하시면 되겠네. 기읍 8월보다 11월에 월 평균 풍수온 뭘 봐야 되죠? 혼합층의 두께 봐야 되죠. 8월의 두께가 이만큼 11월에 이만큼 11월에 두껍잖아. 그럼 11월에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 5월보다 7월의 혼합층 두께 해보자. 5월은 여기고, 그죠? 여기 부분. 그 다음에 7월은 여기네. 그럼 5월이 두껍잖아. 틀렸네. 디귿 수온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한 시기를 볼까요? 3월이다. 3월은 거의 없죠. 거의 다 심해층이죠. 온도가 똑같잖아.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만 되죠. 매우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1번이 답입니다. 376번 그림은 전 세계 표충 수온 분포가 나와 있고요. 등수온선이 막 그려져 있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대양에서 등수온선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 맞죠? 가로줄로 일정하게 생겼으면 위도와 나란하죠. 대부분 다 위도와 나란하죠. 그죠? 그래서 맞는 표현. 위도별로 온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니? 니은 수온의 분포는 증발량과 광수량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수온의 분포는 어디에 영향받죠?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죠. 틀렸습니다. 디귿 A 해역은 B 해역보다 A 해역과 B 해역을 비교하자. 자, A 해역의 온도가 28도쯤 되고요. B 해역은 20도쯤 되겠네. 24도. 일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온도가 높잖아. 그치?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용존 산소량은 감소하거든.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량은 적은 거야.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77번 그림은 2월과 8월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 분포가 나와 있고 2월, 8월 뭐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기읍 연중 표층 수온이 가장 높은 바다는 딱 봐도 남쪽에 온도 높잖아. 남해 쪽에 다 높네. 맞는 표현이고 동해는 한류와 난류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동해는 위에서 한류, 밑에서 난류 올라오잖아. 맞습니다. 디귿 표층 수온의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바다를 비교해보자. 황해가 맞는지. 연교차잖아. 그러면 2월에 황해는 2월에는 그치 연분이 수온이 매우 낮은데 저 8월에 높죠.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동해의 차이보다 동해는 이 간격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황해보다는 작잖아. 차이가. 황해가 차이가 큰 건 맞다는 이야기야. 맞는 표현.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 다 맞네요. 답은 5번입니다. 378번 자 그림은 가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해역에서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그대로 나는 용존 산소와 용존 CO2의 양 맞죠? 해석합시다. 기읍 저위도에서는 수온 약층이 가장 뚜렷하다. 저위도 매우 뚜렷하죠. 온도가 확 내려가잖아. 이렇게 쭉 그죠? 당연히 맞고요. 니은 표층에서 용존 산소 농도는 용존 CO2 농도보다 더 높다. 뭘 봐야 되죠? 산소의 ppm, 그 농도, CO2 밑에 있잖아. 자, CO2가 훨씬 큽니다. 맞죠? 왜냐면 이 값은 작아 보이지만 이 자체가 다르잖아, 값이. 44에 매칭되는 거고, 산소는 6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CO2가 더 높아야 돼. 틀렸다. 디귿 혼합층에서는 광합성의 영향으로 용존 CO2 농도가 낮다. 맞죠? 광합성 하니까 CO2를 빨아들이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리을 약 100m에서 1000m 사이 이 사이를 말하는 거겠죠. 용존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까닭은 그치? 산소가 100m가 이쯤 됐네요. 100m 이게 아니고 자, 이거 여기와 여기 사이죠. 산소가 낮아지죠. 왜 낮아지겠습니까? 호흡하니까. 물속의 생물들이 호흡하잖아. 호흡에 산소를 써버리잖아. 그래서 광합성 때문이 아니고
호흡 때문이겠다. 틀렸네. 맞는 거는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체크하시면 돼요. 해수의 밀도 379번. 그림은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등 밀도선 보이시죠? 문제는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른 해수 중 밀도가 가장 큰 해수. 자, 밀도가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차갑거나, 그러니까 수온이 낮거나, 그죠? 염분이 높으면 밀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낮은 거 찾으시고 밀도 높은 거, 염분이 높은 거 찾으시면 되겠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380번. 그림은 수온 염분도에서 해수 A, B, C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것이고 등밀도선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380번은 수온 염분도에서 밀도가 큰 값을 가지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온이 낮아야 되고 염분이 높아야 된다. 온도가 차가운 물이 밀도가 크고요. 찌꺼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당연히 무겁겠죠. 밀도 크다는 얘기가 되죠. 381번. 해수 A는 해수 B보다 밀도가 작다. A 밀도 보시면 이쯤 되겠네. 그 다음에 B 밀도 이쯤 되겠죠. 그럼 B가 더 큰 거잖아. 1로 가서 더 커지는 거네. 그래서 A가 작은 게 맞고요. 니은 해수 B는 해수 C보다 수온이 높고 염분이 낮다. 해수 B는 염분도 높고요. 수온도 높아. 왜? C보다. C는 염분도 낮고 수온도 낮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죠. 자, 디귿. 해수 C에서 결빙이 일어나면, 자, 결빙한다는 거는 물만 온다는 이야기잖아. 소금 튀어나오겠지. 자, 소금이 해수에 튀어나오면 염분이 높아지는 거니까 밀도가 커져야지.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리을. 자, 해수 B와 C를 같은 양으로 섞었을 때 이 해수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평균을 구하자는 얘기거든. 염분도 반, 수온도 반. 그래서 수온하고 염분을 반반 땡기면 연결한 다음에 이 중간값이 되는 거거든. 이게 이 그래프의 이 중간값이 평균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B와 C의 밀도는 똑같은데 이 위치가 약간 내려가 있죠. 1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거니까 약간 커야 되겠다. 이 값은 아니고 약간 큰 값이 나오겠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382번. 자, 그림은 동해에서 측정한 수계, 그러니까 물 덩어리, 해수 덩어리가 수계죠. 자, 수온과 염분의 분포가 나와 있고 바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밀도는 A가 C보다 작다. A는 수온 높고요. 염분 낮죠. C는 당연히 염분 높고 수온 낮으니까 C가 더 커야 되지. 작은 게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니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NaCl의 양은 A가 B보다 많다. 염분 보면 되죠. 염분이 A가 작고 그 다음에 B가 더 많으니까 B가 더 많이 녹아있어야 되지. 틀렸다. 디귿. 수온이 높은 수기일수록 염분이 높다. 그렇지 않죠. A는 수온이 높은데 염분이 낮잖아.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기읍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83번. 그림 칸은 제주도 남쪽의 ABC 해역, ABC 위치 잘 보시고, 나는 각 해역에서 계절에 따라 표층 수온과 염분의 평균값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고요.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기읍. 중국 연안수의 영향이 가장 큰 시기를 볼까요? 자, 중국 연안수라는 거는 광물의 유입인 거잖아. 가면 염분이 낮은 걸 찾으라는 이야기인데, 보시게 되면 A 해역은 8월 달에 가장 염분이 낮고, B 해역도 8월 달, 그지? C도 8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누군가가 염분을 낮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중국에서 뭐가 나왔다? 맹물이 겁나게 나왔다. 알 수가 있다. 맞는 표현.
니은 연간 밀도 변화가 가장 큰 해역을 또 찾자고. 연간 밀도 변화가. 자, 밀도 라인은 이거잖아요. 등밀도선. 그러면 간격이 가장 큰 거. A는 여기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B는 여기서 이쯤이죠. 그럼 B가 일단 간격이 제일 크지. C는 간격이 작잖아. 그러면 간격이 큰 게 밀도 변화가 가장 큰 해역인 거니까 C가 아니고 B가 되겠다는 거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쿠로시오 해류 역량 난류죠. 쿠로시오 해류는 밑에서 올라온 해류 일로 가겠죠. 동해 쪽으로 흘러가겠죠. B 해역보다 C 해역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어떻게 해석하려면 일단은 B와 C를 비교하면 온도를 봐야 되겠죠. 2월 달도 C가 B보다 온도가 높고요. 그죠? 11월 달도 높죠. 5월 달도 마찬가지고 8월도 높죠. 그러면 C가 온도가 전체 높아. 그러면 C가 B보다 난류의 영향을 더 많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기읍과 디귿을 체크하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384번. 그림은 어느 해역의 수심 150에서 5000m 사이에서 측정한 수온과 염분 등밀도선 나와 있네요. 해석합시다. 자, BC 구간 아주 깊은 구간이네. 800m에서 2000m. 해수의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자, 온도는 비슷하거든 지금 BC는. 근데 염분은 또 달라. 차이가 나잖아. 밀도 값도 다르고. 그러면 연직 운동이 활발하게 나려면 전체가 잘 섞인다는 이야기거든. 밀도가 거의 똑같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고. 그 다음에 2번 AB 구간 그 다음에 CD 구간 AB 구간은 CD 구간보다 밀도 변화가 크다. 자, 밀도 변화가 이 라인이 더 크죠. AB가. CD는 밀도 같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3번 BC 구간에서 밀도 변화는 BC 구간의 밀도 변화는 자, 온도는 거의 똑같잖아. 염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네. 그래서 틀렸죠. 염분보다 수온 영향이 큰 게 아니고 반대가 된 거잖아. 틀린 표현. 4번 A보다 D에서 밀도가 큰 까닭은 A와 D를 비교하면 되죠. A하고 D. 거의 염분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밀도가 큰 건 뭐 때문에? 수온 때문에. 맞는 표현. 5번 수온 약층은 C에서 D 구간에 형성되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수온 약층인데, 그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C와 D보다는 A와 B 쪽이 맞지 않나 싶네요. 거리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큰 게 A와 B 구간인 거잖아. 그래서 C, D 구간이 아니란 이야기고. 6번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말이 안 되죠. 증가할 때도 있고 밀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지. 그지? 그 간격이라는 게 밀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뭐 전체적으로 증가는 하는데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는 심지어 밀도가 일정하잖아. 그냥 틀렸다. 그 답은 2번과 4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죠. 385번 그림은 서로 다른 A와 B 해역에서 측정한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 등밀도선 해석하시면 되겠네. 기읍 수심 50m 이내에서 해수의 혼합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활발하다. 50m 내외. 자, 밀도의 변화가 적을수록 혼합이 활발한 거잖아. 그 밀도 변화는 B가 더 적죠. 변화가. 그러니까 B가 더 활발하다는 이야기야. 틀렸죠. 반대가 돼 있네. 니은 수심 300m 이쯤 찍으면 되겠네. 이상에서 밀도는 수온보다 염분 맞죠? 수온은 거의 똑같잖아. 고르잖아. 같은 가로축이니까.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바뀌는 게 맞다. 디귿 수심이 깊어질수록 두 해역의 밀도 차이는 작아진다. 그쵸. 밀도 거의 똑같아지잖아.
등밀도선을 그리면 이렇게 만나잖아. 거의 똑같이 만나죠. 갈수록 작아지죠. 맞는 표현.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386번. 자, 그림은 위도에 따른 표층 해수의 밀도와 수온과 염분을 매칭하라는 문제가 되죠. 바로 매칭합시다. 자, 위도가 낮은 저위도에서 온도가 뜨거우니까 제일 높은 A가 기온, 온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봉우리 두 개 모양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래서 B가 뭐가 되죠? 염분이 되고요. 염분. 자, C는 당연히 기온과 반대인 C가 밀도가 되겠죠? 밀도. 이거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C는 표층 해수의 밀도이다. 맞는 표현. 자, 밀도 C는 A와 B의 영향을 받죠. 당연히 기온과 염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물론 기온이 좀 더 크게 받고 맞고, A는 기온이잖아. A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 맞고요. 4번 남반구에서 C는 남반구에서 C, 남반구가 이쪽이 남쪽이죠. 사우스. C하고 수온은 반비례죠. 그래프가 맞습니다. 자, 5번 B의 분포. B는 염분이에요. 자, 염분의 분포는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아니고 반대가 됐죠.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제, 틀린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387번. 표는 서로 다른 해역 A와 B, C에서 표층 해수의 물리량이 나와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해석해 보자. 자, A 해역과 B 해역은 밀도가 똑같죠. 자, 밀도는 염분이 높을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는 건데, 염분이 누가 높아야 돼? 지금 염분은 지금 더 높죠. 누가 높냐면 A가 더 높죠. 염분은 A가 더 높다. 그죠? 그럼 A가 밀도가 더 커야 되잖아. 근데 밀도 똑같아. 그럼 수온은 어떻게 돼? 수온이 같이 높아졌다. 10도보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춘 거 아니겠냐. 그리고 기역은 10보다 작은 게 아니고 커야 돼.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을 보자고. 자, B와 C를 비교하면 온도 똑같죠. 기온이. 그런데 염분이 더 작아졌어. 더 작아졌죠. 그럼 밀도도 작아져야지. 밀도도 작아져야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1.027보다 큰 게 아니고 작아야 돼. 틀렸다. 디귿.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뭐랑 똑같은 거야? 염분과 같은 값을 가지잖아. 비례하니까. 염분이 가장 큰 거는 A가 가장 크죠. 그래서 이건 맞다. 답은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88번. 그림 가와나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측정한 수온과 염분 연직 분포고요. 자, 점선과 실선 중 하나는 2월, 하나는 8월. 8월이 여름이고 2월이 겨울이잖아. 그러면 그래프 상을 우리가 해석할 때 보이는 게 바로 나오죠. 가는 바로 이제 온도, 수온이죠. 수온의 연직 분포 그래프고요. 나는 뭐겠니? 염분이겠네. 염분이 되겠다. 자, 점선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잖아, 지금 현재. 표층 온도가. 그 점선이 8월. 실선이 2월이 되겠죠. 겨울. 온도가 낮으니까. 그다음 점선이 8월. 실선이 2월이 되겠다. 딱 봐도 염분은 8월에 왜 낮겠니? 강물 때문에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낮아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역, 가는 수온, 나는 염분 분포가 맞고요. 니은, 표층 해수의 밀도는 2월이 8월보다 크다. 밀도는 온도가 낮아야 되고 2월이 낮죠.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야 돼. 2월이 높죠. 그러니까 2월이 8월보다 큰 게 맞고요. 디귿, 염분 변화의 정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커진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변화가 없죠.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389번.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 일기도고 나는 기상 위성이 나와 있네. 보겠습니다. 기읍, 가의 A 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 가를 보시게 되면 태풍 보이시죠? 태풍.
여기 온대 저기압도 보이시네. 온대 저기압. 일단은 태풍이 불었다는 거는 여름이란 이야기거든. 여름에는 이쪽에 뭐가 형성되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죠. 정체성 고기압.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나의 기역구름. 자, 기역은 온대 저기압이 발생하는 구름이거든. 그럼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만나는 곳에 발생하는 게 맞는 표현. 나의 니은은 태풍이잖아. 태풍. 이걸 매칭하는 거니까. 자, 태풍은 당연히 적운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390번.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 해석하시면 되겠네. 1번 P 지역은 하강기류. P 지역은 압력이 높죠. 주변보다 고기압 지역이네. 당연히 하강기류 맞고. 자, A는 태풍이잖아. 태풍은 육지에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지죠.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는 압력이 높아진다. 맞는 표현. 자, B는 온대저기압이거든. 당연히 편선풍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맞는 표현. 자, 최대 풍속은 A가 B보다 빠르다. 당연하죠. A가 태풍이잖아. 물론 그 등압성 간격도 매우 좁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A와 B는 모두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 발생한 것은 틀렸죠. 온대저기압은 맞는데 태풍은 전선이 없잖아. 그래서 틀린 표현. 답은 5번입니다. 391번. 그림은 북반구의 어느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에 동반된 전선면의 동서 방향. 자, 전선면이 기울기 급하죠. 우리가 한랭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고, 여기 찬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 알 수가 있고, 자, 한랭지도 맞고요. 자, B점에서 높아질수록 기온이 계속 낮아진다. 해석해 봅시다. 자, B지역은 현재 0도와 5도 사이에 분포하는데, 올라가면 다시 0도가 되었다가 다시 0도보다 더 내려갔다가 다시 0도가 되었다가 이렇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건 아니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지상의 평균 기압을 A와 B를 비교하게 되면, A는 온도가 0도씨 지점이고 B는 온도가 0도보다 높은 지점이죠. 0도씨보다 높은 지점이야. 자, 온도가 낮아야지 공기가 무거우니까 기압이 높죠. 그래서 A 지점보다 B에서 높은 게 아니란 이야기야. A가 더 높아야 돼. 디귿은 틀렸네. 그러면 기읍만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392번.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에서 전선을 동반하는 온대저기압 통과하는 시간에 따른 기온, 기압, 강수량의 변화인데, 자, 뭘 봐야 될 거냐면, 여기서 통과했죠. 왜냐면 온도가 기압이든 온도든 변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래프 꺾였잖아. 근데 통과한 뒤에 비가 내렸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겠니? 한랭 온난이 있잖아. 자, 강수구역이 이쪽에 집중되잖아요. 한랭. 그러면 통과한 후에 비가 내렸다. 한랭이 통과했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한랭 전선 통과가 되겠다.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한랭하니까 통과하면 온도가 내려가야죠. 기압은 올라가야죠. 온도가 내려가는 거 A가 기온, 올라가는 B가 기압이라고 알 수가 있다. 문제 풀겠습니다. 기압. A가 기온, B는 기압이 맞고요. 자, 12시는 어디쯤이죠? 막 통과한 지점 이쪽 12시잖아. 바람이 무슨 바람? 북서풍이죠. 그래서 북풍결이 맞죠. 왜? 북서풍이 부니까. 그죠? 자, 16시 이후 그럼 한참 일로 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저기압 중심과 점점 멀어지는 거지. 도망가는 거니까. 틀렸다. 답은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93번. 그림은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의 하층, 고도 2km 수평면 중요한 건 아니고 풍속이 나와 있어요. 자, 태풍의 풍속이 나와 있는데 색깔이 진한 게 이쪽이 되게 풍속이 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잘라서
오른쪽이 위험 반원, 위험, 왼쪽이 안전 반원. 그럼 태풍이 일로 이동해야지. 무역풍의 효과를 받고 왼쪽으로 가는, 북서로 이동하는 그림이 되는 거죠. 오른쪽이 위험 반원, 왼쪽이 안전 반원인 거니까. 그래서 기억 맞는 표현. 니은 태풍 중심 부근의 해역에서 수온 약층에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 용승이라는 건 물이 올라온다는 이야기거든. 자,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해수할 때, 자, 저기압이라는 거는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인데, 해수의 이동은 당연히 북반구 기준으로 바람의 90도 오른쪽으로, 바람의 90도 오른쪽, 바람의 90도 오른쪽, 바람의 90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뭐 이런 게 에크만 수송이죠.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데 뒤에 배우죠. 그러면 저기압 중심에는 해수가 다 퍼져 나가기 때문에 가운데 해수 비잖아. 이 빈대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용승이라 그러죠. 용승. 올라오는 거 용승이라 그래. 그래서 맞는 표현 이 다음 단어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겠죠. 티그 태풍의 눈, 벽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게 아니고 태풍의 눈에서 제일 낮은 거잖아. 틀렸다.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94번 그림 가는 어느 7월에 관측된 태풍의 위치 24시간 간격으로 찍은 거고, 나는 이 시기에 해양 연료량 뭔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나와 있죠. 해양 연료량은 태풍에 공급할 수 있는 해양의 단위 면적당 연량. 내 말은, 쌤 말은 연료량이 크다는 거는, 그지? 태풍에 열을 많이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연료량이 크면 태풍이 세력이 세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일에 태풍 12일볼까? 여기 있네. 12일. 오른쪽 위로 가잖아. 당연히 무슨 바람? 편서풍. 맞는 거고요. 11일에 13일 동안 제주도가 어디 있죠? 이쯤에 있죠? 태풍의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자, 오른쪽 위험 반원에 있는 거잖아. 그지? 자, 태풍의 오른쪽에 있으면 바람은 시계 반대로 흐르는 게 아니고 시계의 방향으로 가는 거다. 우리가 많이 했죠? 틀린 표현이고요. 디귿. 해양에서 이 태풍으로 공급되는 에너지 양은 언제가 제일 크냐면, 뭐 같은 지도니까 11일을 보게 되면 11일이 같은 위치에 여기에 되죠. 이쯤 되겠네. 연료량이 매우 작죠. 뭐 이 사이 보면 되겠고요. 밑으로 갈수록 5일, 6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쯤 되잖아. 더 크죠. 그러니까 11일에 가장 많은 건 아니지. 더 밑으로 갈수록 5일, 6일, 4일쯤 돼야지 더 많은 열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니? 틀렸다. 그래서 키우만 답이 되는 거야. 답은 1번입니다. 395번. 자, 그림은 중위도 어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고, 해석합시다. 자, 수온 약층은 2월보다 8월에 뚜렷하게 발달한다. 당연히 수온 약층 온도가 계속 변해야 되는 층이잖아. 8월에 온도 확 변하죠. 깊이에 따라서. 근데 2월달은 거의 변화가 없죠. 다 14에 그대 있잖아. 그러니까 2월보다 8월에 뚜렷한 게 맞고요. 니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깊이가 깊은 곳에서는 수온 차이가 한 3도 나네? 근데 얕은 곳에서는 수온 차이가 10도 이상 나잖아. 10도 좀 나네. 그러니까 깊어질수록 연교차가 작아야 되는 거지. 틀렸고. 그 다음에 25m 깊이 좀 되겠죠. 3월보다 8월에 연직 방향의 혼합작용이 활발하다. 자, 25m 깊이까지 온도가 거의 똑같거든, 3월은.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은 3월에 연직이 더 활발한 거지. 8월은 온도가 많이 변해. 온도가 변하지 않아야지 아래 위 상하의 연직이 활발한 거야. 그래서 틀린 거지. 답은 키우면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396번. 그림은 같은 시기에 관측한 두 해역의 표층에서 심층까지 수온 연분도가 나타낸 것이고요. 자, A와 B는 각각 저위도거나 고위도 해역이다.
그 다음에 조건 한 개 더 있죠. 기읍과 니은은 밀도가 같은 해수이다. 뭐 굳이 안 줘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왜냐면 같은 등밀도선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라인에. 그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A는 고緯도이다. 온도 보면 되죠. 온도. B가 온도가 전체적으로 위에 있죠. B가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B가 저緯도고 A가 고緯도가 맞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고 쉬운 보기가 되겠고. 니은 같은 부피의 기읍과 니은이 혼합했어. 그러니까 평균 구하라는 얘기잖아. 저번에 아까 했듯이 이어서 A와 B를 이어서 중간이 평균이거든. 그러니까 밀도가 1로 더 치우치죠. 그러니까 밀도가 약간 더 커지는 거거든. 그래서 밀도가 기읍보다는 약간 커야 돼. 작은 게 틀렸다는 이야기야. 맞죠? 티귿 염분이 일정할 때 수온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는 수온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크다. 자, 염분이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염분은 같은 염분 아무 때나 찍어서 쭉 선을 올리게 되면, 자, 수온이 높은 곳에는 간격이 좁죠. 밀도 변화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고요. 수온이 낮으면 간격이 넓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작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수온 변화, 수온의 온도가 높은 수온이 밀도 변화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수온에 따른 밀도 변화는 수온이 높을 때가 낮을 때보다 크다는 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지. 기읍과 니은이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